공식적으로 그 나라에서 인정한 국어가 공용어가 40여 종입니다. 40여 종. 우리나라는 한국어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나라는요, 이 지역에서 하는 말 다르고 저 지역에서 하는 말 달라요. 그래서 공용어 중에서도 공용어가 뭐냐면 영어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영어로서 저 나라에서 자체에서는 영어로 공용어를 제일 우선적인 공용어를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지역에서 쓰는 얘기는 또 다 있겠죠. 그래 다른 지역으로 가면 서로 못 알아들어요. 언어를 하나의 언어를 쓴다는 게 얼마나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라는 저는 대국이 있잖아요. 미국이 참 대국이죠. 여러분들, 그 나라 사람들이 정신이 좋아서 대국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땅덩어리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나라의 100배입니다. 100배. 우리나라 100개가 있어야 미국이라는 땅덩어리 하나가 나오는데, 저런 큰 나라에서 언어를 하나, 영어를 딱 쓴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경쟁력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한 과학이라든지 문화라든지 학문이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지역마다 방언이 굉장히 심했었어요. 굉장히 심했는데 왜? 옛날에는 다 다른 나라였거든요. 그걸 지금 통일해가지고 저렇게 한 나라로 만들어나니 이 지역마다 전부 다 쓰는 언어가 다 다른 거예요. 지금은 중국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언어를 통일시키고 있어요. 계속. 그래서 광둥어, 북경어 이러면서 저도 나름대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지만 북경어를 표준어로 통일을 합니다. 우리나라 표준어가 뭡니까? 서울말입니까? 공식적인 표현은 뭐냐면 현대에 쓰는 서울말입니다. 서울. 그냥 서울말이 아니고 옛날에 쓰는 서울말이 아니고 지금 현대에 쓰는 서울말. 이게 우리나라 공식적인 표준어입니다. 정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하나의 언어를 쓴다는 것은 상당한 경쟁력이 있다. 근데 인도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그 언어가 40여 종이니 얼마나 소통이 안 되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언어가 다르다는 얘기는요, 생각도 엄청나게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 언어는요, 사람의 생각을 담거든요. 생각을 담고 내가 알고 있는 개념을 담아서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다르게 쓴다는 얘기는 그만큼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다른 한편은 어떠냐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한 나라에. 큰 나라긴 하지만 너무나 생각이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많이 인정합니다. 그래서 외국에 나와가지고 인도 사람들을 만나보면요, 마음이 굉장히 넓어요. 우리나라 사람은 뭐 부산에 사는 사람이나 서울 사람이나 혹은 뭐 광주 사람이나 강원도 사람이나 이 끄트머리에 다 사는 사람들이 다 모아놨고요. 생각이 커서 겁니다. 왠지 아세요? 비가 오면 다 같이 비가 오고요. 그죠? 한 나라 아니. 맑으면 다 같이 맑고. 뭐를 봐야 별로 그렇게 그거 하지 않습니다. 언어가 같기 때문에 생각이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진짜 다양한 사람들을 모아놓은 이 나라에서는요, 사람들이 워낙 다양한 사람을 보니 웬만큼 이상한 사람을 봐도 이상하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굉장히 독특한 그 특성을 제가 봤었습니다. 이 사람들 자체가 그냥 다른 말을 하면 너무나 다양한 사람을 많이 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굉장히 빠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나? 그 사람을 이해한다기보다는 그냥 저런 사람이 있구나, 이런 사람이 있구나, 그냥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 어떤 문화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다음 아까 저 지도를 지구본 모양을 잠시 보면 그렇게 해서 코카소스 북방 지역에 있던
이 아리아족이 서쪽으로도 가고 동쪽으로 이동했다가 이란 쪽으로 빠지기도 하고 인도 쪽으로 빠지기도 해서 현재의 인구 구성을 그렇게 구성짓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밑에를 보면 브라만교의 성립과 베다 시대에 나오죠. 여기 이제 아리아족이 인도로 유입이 되면서 이제 계급이 형성됩니다. 아까 얘기했죠. 무력을 잘 쓰던 이 민족이 인도로 들어오면서 정착해서 농경 사회를 이루고 있던 이 사람들한테 들어오면서 어떻게 하겠어요? 이 사람들은 노예로 잡고, 그죠? 내가 소유를 해버려, 사람을 소유를 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뭐고 내 밑에 노예로 속인 계급이 형성되죠. 그죠? 이게 체계화돼서 나중에 어떤 사성 계급인 카스트 제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계급이 형성이 되게 되면 이 계급을 다스리기 위한 이념이 생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 같이 이 현대사회는 민주주의니 공산주의니 하는 이런 이념이 사람들의 사상을 다 이렇게 이 사회를 돌아갈 수 있고 시스템화시키고 있는 그 근본에는 이 이념이 다 있는 겁니다. 공산주의니 사회주의니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우리가 민주주의면서 또 뭐고 자본주의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개인의 자유와, 그죠? 개인의 자유와 그리고 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우리가 사는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또 우리가 내 자유를 바탕으로 마음껏 내가 원하는 능력과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자본주의를 근간으로 우리나라는 이 이념을 근간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 때는 이런 계급을 체계화하기 위해서 어떤 이념이 있었는지, 그게 바로 브라만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이거하고 좀 비교를 해서 말하면 우리나라 조선시대 때는 어땠습니까? 조선시대의 통치 이념이 뭐였습니까? 그게 유교입니다. 유교. 고려시대 때는 우리나라 통치 이념이 뭡니까? 그게 불교입니다. 국교로 살아야 됩니다. 불교를 근간으로 사람 백성을 다스려야 됩니다. 고려시대까지. 근데 조선시대가 되면서 유교를 근간으로 백성을 다스리게 됩니다. 이 인도 사회에서도 그 시대 때 계급이 형성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합리화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나는 내가 왕인 이유가 있고, 네가 양반인 이유가 있고, 네가 평민인 이유가 있고, 네가 노예인 이유가 있어. 이거를 얘기해줘야 사람들이 납득이 될 거 아니에요. 무력으로 이 사람들을 지배를 한다 한데 이 사람들이 납득을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하면요, 계속 반만 하겠죠. 일본이 우리나라 침략을 해가지고 일제강점기 때 무력으로 침략을 했어요. 우리나라 사람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계속 항쟁을 한다니까, 독립운동을 한다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통치 이념을 합리적으로 우리를 납득시키지 못해. 저가 여기 와가지고 그거를 통치를 하는데 우리를 납득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미중이 일어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시대 때도 당연히 그 통치 이념이 있어요. 그게 뭐다? 브라만입니다. 브라만교는 베다라고 하는 경전을 근간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베다가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그 전에 이 내용을 잠시만 읽어보겠습니다. 통치의 기로에서 드라비다족의 문화를 흡수하여 사상적 체계를 씁니다. 드라비다족은 특징이 뭐냐면요, 이 아까도 얘기했듯이 고원 다스판 지역에 살는 사람입니다. 농경사회가 발달됐습니다. 여러분들, 농경사회가 발달되면 먹고 사는 게 안정적이 되죠. 먹고 사는 게 안정적입니다. 또 기후가 고온 다스리다 보니까 굳이 내가 농사를 안 지어도 숲이 우거지고 과일이나 먹을 것이 계속 생산이 되죠. 그러면 먹고 사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급급하지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뭐 해결을 합니까? 그 다음번에 배가 부르면 사람들이 뭔 생각을 하느냐? 심심하거든. 재미가 있어야 돼. 그래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생각이 많아지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생각을 하고 없을 때는 먹고 사는 것만 해결하는 겁니다. 근데 배가 부르면 그 다음부터 뭔가 생각을 해요. 이거가 왜 살지? 이게 이제 철학이 발달되는 과정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그것도 숲에서 잎이 떨어졌다가 다음 봄 되면 또 올라오고 또 잎이 새로 피어. 이거 어디서 나오지? 분명히 정리에 떨어졌는데 또 나오네. 이런 자연현상을 보면서 뭐다? 철학적인 사상이 발달한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들 윤회죠. 윤회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이 인도 시대 때, 고대 인도 시대에서 이미 이 사람들은 윤회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드라비다죠. 문화적으로 발달이 돼서 윤회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하고 이 사람들이 얘기했던 윤회하고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지만 그 윤회의 배경은 바탕은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윤회라고 하는 이 독특한 서양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 독특한 사상이 나왔다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배달을 근간으로 통치 이념을 삼다 보니까 이 시대를 배달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아리아의 전국 전쟁을 정당화하고 통치를 위해 신화를 창조하는 이 사람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뭐다? 이거를 이 사람들이 통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신의 뜻이다. 이 내 뜻이 아니고 내가 왕이 되려고 되는 게 아니고 이 신의 뜻이야. 내가 양반이 되려고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신의 뜻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득을 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카스트 제도는 뭐였냐면 브라만이라는 스님을 얘기합니다. 이 나라의 스님, 우리나라 스님 아니고 불교 스님이 아니고 브라만교에서 종교 의식을 집행을 하고 사람들한테 배달하고 경전을 가르쳐주던 스님들을 수행자들을 얘기합니다. 그걸 브라만 계급이 제일 상위 계급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계급이 뭐냐면 그샤트리아입니다. 그샤트리아는 뭐냐면 왕이나 귀족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이샤입니다. 그 밑에는 바이샤는 뭐냐? 상인들. 농민이나 상인들. 우리나라로 치면 평민 이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수드라라고 하는 계급이 있었습니다. 노예 계급. 아시겠죠? 이렇게 4번 계급을 카스트 제도로 합니다. 그렇게 베다 시대가 끝나고 나면 그 다음 브라흐마나 시대가 나옵니다. 제사의 생활화, 이 제사장의 권력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처음에 계급 사회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신의 뜻으로 이렇게 계급이 분화가 됐다는 걸 이렇게 설득을 했다면 그 다음 이 체계를 견고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신의 뜻을 계속 받들어서 그 신의 뜻을 가져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제사장 즉 스승님들이 이때 당시 브라만교의 그 승려들이 신의 뜻을 얻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무슨 의식을 하고 제사를 지내고 했던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을 더욱더 견고하게 통치합니다. 그리고 이게 권력화라고 얘기하죠. 권력화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배달은 어려워요. 경쟁이 어려워요. 일반인들은 몰라요.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할 때 양반들이 반대를 했죠. 엄청나게 반대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그를 알면 일반 평민들도 노예 계급 노비들도 그를 알게 되면 양반들의 권력이 없어집니다. 그를 아는 게 뭐라고 양반들의 권력이 없어져요? 민중들이 많이 알게 되면요 자꾸 따지거든. 이거 법이 안 맞잖아요. 저거 법이 안 맞잖아요. 정말 그런 계급 사회에 있을 때 왕이나 양반들이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양심껏 살았겠습니까? 자기 밑에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지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양심껏 살았겠습니까? 이런 사람 외로웠을 겁니다. 왜? 모르거든요. 계약서를 하나 써도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노예 계층이나 글을 모르는 사람은 몰라요. 그냥 도장 찍죠. 손바닥 갖다 붙이고. 그게 내가 노예 되는 계약서인지도 모르고 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는 사람만 아는 내용이 되거든요. 권력화돼요. 배나가 그래요. 아시겠어요? 불교도 다시 그랬습니다. 불교도 내용이 어렵죠. 지금은 한글화 돼가지고 많이 보급이 되고 있죠. 우리 불자님들도 많이 알게끔 보급하게 있지만 옛날에는 스님들만 알았어요. 한문화된 경전 있죠. 한문으로 된 경전 있죠. 이거는 유교 학자들도 잘 몰라요. 왜? 불교 한문이라서. 스님들만 아는 글인 거죠. 그래, 저는 내 말 들으면 된다. 이게 권리. 내 말 들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들 여기 와서 공부한다니까 이거 왜 해야 될까? 알아야 됩니다. 제가 사이니스 하는지 누가 알아? 내가 부처님 가르치면 안 맞는 말 하는지 어떻게 알까요? 여러분들이 내용을 알아야 저 스님 법대로 잘 하는구나. 부처님 가르칠 때 가르쳐주는 거야. 이래 알게 하니까. 그죠?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모르면 당하는 거예요. 모르면. 우리가 계약서를 쓸 때도 그렇고 부동산 계약서 쓸 때도 안 그렇습니다. 모르고 어떻게 사인하는 거죠?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는 사람만 아는 내용은 권력화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저는 신보다도 브라만이 더 위에 올라가거든요. 신보다도 더 위에 올라가거든요. 더 위대한 사람이에요. 나중에는 신한테 내가 얘기했는데, 브라만한테 내가 얘기했는데, 내가 얘기했어. 내 말, 신보다도 내 말을 잘 들어야 돼. 이래 안 되겠어요? 그렇게 자꾸 부패해지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는 사람만 아는 거 별로 좋은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세시 때는요,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내용을 얘기 안 했습니다. 누구한테든지 다 얘기했습니다. 누구한테든지. 비밀스럽게 어느 제자한테 법을 전수해 준 거 없습니다. 비밀스럽게 해준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공개적으로 다 해요. 아시겠어요? 그런 위대한 가르침을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신화로 정당화된 계급, 이거 이제 프루샤라고 하는 그걸 보면 나오는데요. 리그베나의 이 계급을 차별화시키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이 프루샤라고 하는 신이 이 계급, 사성 계급을 자기 몸에서 태어났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브라만교 그 종교인이죠. 브라만교의 종교인은 프루샤의 입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입에서. 그 다음에 크샤트리아는 팔, 몸, 내 몸의 가운데 부분 있죠. 여기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바이샤 평민 계급에 있는 사람들은요, 요 허벅지에서 태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수드라라고 하는 계급은요, 발에서 태어났다. 벌써 이렇게 경전에 해놓으면 뭡니까? 태어날 때부터 니는 위에서 태어났잖아. 나는 밑에서 태어났잖아.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한테 계속 세뇌되듯이 얘기를 하게 되면 처음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겠지만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인지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계급이 지금 우리가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인도에서는 브라만
있고 크샤트리아가 있고 바이샤가 있고 수도라가 있습니다. 그 계급이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이렇게 시나고까지 얘기해서 계급을 정당화하고 있다. 그게 이제 브라만 카스트 제도는 아까 잠시 설명드렸는데요. 한번 보시면 카스트 제도의 의무와 분례. 브라만은 베다를 교수합니다. 베다를 가르쳐줍니다. 베다 경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제사, 의식, 종교 의식을 집행을 집전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계급으로부터 보시를 받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없어요. 그 제사 지내고 그러고 다른 사람들한테 배달을 가르쳐주고 배달 경전을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다른 생산하는 어떤 일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계급으로부터 보시를 받습니다. 크샤트리아는 뭡니까? 왕족이나 귀족, 부사 이런 거라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뭐고 많은 사람을 보호하는 거죠.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통치를 하고 그리고 외국의 침입으로부터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바이샤 계급은요, 목축업, 산업, 토지 경작, 즉 말해서 이 당시에 생산업을 담당했던 겁니다. 그 다음 수드라는요, 종교적 권리가 없습니다. 앞에 세 가지 계급은요, 그래도 배달을 배울 수 있는 자격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늘 저는 이렇게 수업을 하는데 요 수업을 하는데 앉아있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요 앞에 세 계급입니다. 근데 수드라라고 하는 계급은요, 이때 당시 노예 계층이죠. 이런 권리가 없습니다. 없고 이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위에 상위의 세 계급에 대해서 봉사, 헌신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왜? 전생에 복을 안 지어가지고 이 논리입니다. 이 논리입니다. 이 카스트 제도를 유지하는 방법이 뭐였냐면 수도라 너는 전생에 복을 안 지었잖아. 이번 생에 상위 계급한테 복을 많이 지어 봉사를 많이 해갖고 복을 많이 지어서 다음 생에는 높은 계급으로 태어나. 이 논리로 얘기하는 아시겠어요? 요즘 우리 좀 얘기하는 것하고 좀 비슷한 것도 있죠. 조금 이게 사실 부처님은 이 업에 대해서 이 업으로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업에 대해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건 조금 다른 부분이 있긴 합니다. 전생의 업에 의해서 이번 생에 결정이 되고 이번 생에 어떻게 지음으로 해서 다음 생에 결정이 되고 이 큰 구도는 부처님께서 흔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크게 근본적으로 잘못됐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손을 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뒤에 이제 수업을 받아보시면 좋을 겁니다. 정당화 논리, 윤회와 업사상, 현생의 본분을 다하는 것이 곧 선이다. 이게 이제 통치 논리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가 지금 이 계급 이렇게 사는 모습은 전생에 네가 지은 것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이번 생에 선업을 많이 지어. 그래서 다음 생에는 좋은 몸을 받도록 해. 잠시 말씀드리면 부처님은 전생에 네가 이래서 지금까지 이래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이래 사는 건 맞아. 근데 앞으로도 이래 살 건지 안 살 건지 네 선택은 다 돼 있어. 이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완전히 다르죠. 그죠? 그 선택권이 어디 있다? 내한테 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권이 내한테 있는 내가 어떻게 살 건지 지금까지 살아오듯이 그냥 살 건지 아니면 이게 싫으면 터닝을 하든지 바꾸든지 그건 네 마음이다. 근데 여기 그러죠. 바꿀 수 없어. 이번 생에 네 업장 속에 다 해야 돼. 그래야 다음 생에 어떻게 돼? 완전히 다른 개념이죠. 그죠? 그죠? 그런 겁니다. 이 내용의 논리대로 우리는 인생을 바꿀 수 없어요. 그냥 팔자대로 살아야 돼. 태어난 사주대로 살아야 돼. 그 논리. 근데 부처님 가르침에 의하면
태어난 사주는 있어도 죽는 사주는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태어나는 거는 어떻게 해서 전생에 얻은 업을 어떻게 해서 났을 수도 있을지언정 앞으로의 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나가는 거다. 이 얘기를 합니다. 다르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부처님 가르침 얼마나 위대한 가르침인지를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한번 깨우쳐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내용도 적은 내용은 아닙니다. 그죠? 요 내용 하나하나가 내용이 많지요? 예,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꼼꼼하게 체크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부처님 이전에 인도 사회에 대해서 앞으로 몇 시간 더 해야 되지 싶은데 조금 공부를 같이 오셔가지고 지금 제가 얘기가 어렵나요? 아닙니다. 안 어렵죠?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죠? 사실 이게 조금 어렵게 하려면 상당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 뭐 그냥 듣다 보니까 뭐 이해가 되죠,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집에 가고 복습하고 예습하고 우리 뭐 시험 치고 네, 시험 안 볼까요? 나 저 예전에 구치소 법회 가가지고 6개월 동안 이 수업을 했거든. 이거 한 번 가지고 이거 몇 장 안 되는데 이거 한 번 가지고 6개월 1시간씩 수업해가지고 6개월 수업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오늘 지금 굉장히 빨리 나가는 겁니다. 6개월 수업을 했는데 6개월 수업하고 시험을 쳤어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쳤어요. 쳤는데 90점 이상 나오는 사람이더라고요. 90점 이상. 놀랐어요. 근데 그 사람 종교가 뭐였느냐? 가톨릭이었어요. 가톨릭인데 뭐 불교 수업을 한다고 그래갖고 재미있을 것 같아요. 와서 수업을 들었는데 엄청 열심히 듣더라고요. 질문도 많이 하고. 근데 아이나 다르게 시험 치면 90점 이상 나와. 그래서 내가 굉장히 칭찬을 많이 했는데 그건 계속 공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이 불교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는 재미를 한번 들어보면 이거 아주 중독성 좋아요. 중독성 있어요. 하나 알아가는 재미가 있어요. 그런 재미를 좀 여러분들 맛을 좀 보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본문 여기까지 하고 오늘 좀 인원수가 좀 적은데 아마 저 불교 박람회도 있고 축하회 지난 제법 됐는데 그래서 어쨌든 불교 박람회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많이 좀 그리 간 것 같습니다. 예, 가능하면 이 내용을 꾸준하게 들으신 여러분들 재미가 있기 때문에 빠지는 재미가 없어요. 몰라서. 그래서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앞에 복습도 하고 이런 진행을 하는데 가능하면 빠지지 마시고 꾸준하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정말 부처님이 어떤 말씀하셨는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본문 여기까지 하고 내일 초하루입니다. 그죠? 오늘 오고 내일 오기 조금 불편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초하루 법회가 있으니 오실 수 있는 분들 조금 시간을 내서 오셔서 같이 동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